우리 저자께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거 평소에 생각이 어떠세요? 아니 지금 이경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제가 참 저도 그걸 읽고는 공감했던 내용인데 뭐냐면요,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을 할게요. 그 워렌 버핏이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그 클럽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액수의 자본을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 환원해서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독일의 한 자산가 페터 크레머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다 이제 신문에다가 그 기고한 걸 보면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미국 이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행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부를 하면 일단 세금이 면탈되니까. 그러면 저게 세금으로 납세가 됐으면 국가의 어떤 백년 대계를 보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 기부를 했기 때문에 국가나 중앙정부에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본인이 정말 쓰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 전체를 위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선호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의 발로다라고 비판을 한 게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비판도 보면은 저희가 일부 좀 뭐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저께 아침에 신문을 보면은 지금 미국에 뭐 백만장자 클럽이라고 생겨서 기부자들이 뭐 몇백 명이 모여서 우리는 부자니까 우리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대표가, 자기는 대변인은 아니지만 대변인 격인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쓰지 어디서. 대변인 격인 찰스 핑크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는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와 부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와 부자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이기심의 발로라는 그런 표현을 또 썼어요.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그 경주의 그 최씨 부자. 예, 최씨 부자 300년 동안 정말 그 가게를 이루어 오시면서 내 집 반경 100리 안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하고 베풀지 않았습니까? 흉년되면 뭐 네. 돈을 벌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뭐 혁명이나 밀란이 났을 때 그걸 피해갔다라고 역사는 쓰고 있고요. 전라남도의 구례마을 가면 운조루라고 있는데, 그 집에 집을 지은 그 한옥 형태를 보면 굴뚝을 굉장히 낮게 지어서, 굴뚝이 높아야 이제 그 연기가 빨려 나가는데, 밥을 짓고 굴뚝을 쓸 때 연기들이 많이 빨려 나가지 못하고 막 방바닥으로 막 처마 밑으로 해가지고 고생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고픈 시민들, 군중들, 서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배고픈데 저 집은 밥을 짓는 연기가 막 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옛날부터 그 덕에 그분들은 험한 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경주 최씨 부자 댁은 좀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걸 한 거고요. 구례마을의 운조루는 조금 소극적이고 약간 방어의 어떤 자세를 취한 게 아닌가. 하지만 둘 다 훌륭한 집안이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은 좀 더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없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겸허하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은 지금 텍스헤븐 해가지고 조세 피난 지역 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경제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탈세로 목적으로 가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켜야 할 것은 납세다. 납세를 회피하면서 탈세를 하면서 탈법을 쓰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훌륭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할 것은 납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책 보니까 이제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던데, 그 책에서는 이제
사회가 좀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약할 때 포퓰리즘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쓰셨던데 지상렬 씨는 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뭐 주로 하고들 있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제일 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애석하게도 그 정치인들 때문에도 지금 사회적으로 포퓰리즘이 이제 막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평소 포퓰리즘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요즘에 무조건 생각할 게 많아요, 지금.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로 지금 벅차요, 지금. 예, 예. 알았어요. 지금 송도에 세금도 내야 되고. 알았어요. 지금. 예, 예. 얘기 좀 세금, 해주세요. 세금 많이 예, 내십시오. 예. 우리 제가- 이 기자님. 지상렬 씨가 이게 편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렬 씨가 이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렬 씨가 최근에 그 TVN에서 진행하는 그 어린이 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 유치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프로그램 예, 레인보우 유치원. 레인보우 유치원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제가 지상렬 씨의 어떤 그 처세법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포퓰리즘하고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일단 원하는 거를 먼저 그 해주더라고요. 해주고 일단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어린이들이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어린이들 학습용 비슷한 건데 결국은 그 학습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아직 그 이제 좀 특히 사회 이제 생활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양보라든가 어떤 그런 미덕들을 배우는데 지상렬 씨 보니까 일단 뭐 삼촌 소리를 들으면서 막 다 들어주고 그러더니 결국은 어린이를 해병대 훈련도 시킬 거 다 시키고 그다음 본인은 이제 안 뛰어내리면서 그 뭐 굉장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 어린이들을 막 3세, 4세짜리를 막 떨어뜨리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제 그 포퓰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걸로 인한 그런 지난 어떤 분들이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하고 비교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은 좀 이렇게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이 잘 돼 있습니다. 그 90년대 말부터. 그랬고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가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냥 시민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랬을 때 그 기회비용을 과연 누가 치르느냐. 반드시 기회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포퓰리즘을 위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이라는 게 인풋에 대한 코스트가 있는데 그 인풋은 과연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조금 더 그 지금 저는 한국 사회는 상당히 성숙한 그 어떤 시민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 정치적인 발전을 예전에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거기에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화라든가 그런 출구를 많이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우리가 그 술자석에서 얘기하는 좌우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그런 좌우 이데올로기보다는 좀 더 다른 가치 있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정현양은 어떤 생각인가요? 친구들끼리 포퓰리즘 얘기 해봤습니까? 네, 사실 많이 하진 않는데요. 제가 헷갈리는 점은 포퓰리즘이 다른 정책과 어떻게 큰 차이를 가지는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호소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부자에게 가세를 해서 그거를 포퓰리즘 정책을 활용하는 데 쓴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일반 정책을 그 행함에 있어서도 하는 것인데 포퓰리즘이 정확히 저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임백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가 나한테 왜 그래? 포퓰리스트는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사회 걱정, 나라 걱정 할 나이죠. 근데 남미에서 이미 이건 실패한 완전 쓰레기 같은 사실은 인기 영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연예인이 어디 나와서 공인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전 싫어합니다. 왜 연예인이 공인이에요? 사인 중에서 인기를 위해서 그 어떤 그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인데 참 공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죠. 근데 정치인들 중에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막 그 되지도 않는 막 공약 남발하고 이거는 난 근데 국민들이 그거는 깨 있어서 그건 발본색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고 나라 망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냥 사회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니 오늘 안 뒀던 그 단어들이 확 밀려오니까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예. 오늘 뭐 철학광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빼먹고 왔고 뭐 두 분 다 세 분 다 이 자연인으로서 온 거니까 예. 여기 지상욱에게 묻습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뭐 할 얘기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그래서, 바람이요. 예.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박사님 이렇게 안 하고 저 상욱이 형님 뭐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혹시 그 TV 나오시더라도 네. 좀 쉬운 얘기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려웠습니까? 아니 꼭 저 우리 저 형님 말고도 저 뭐 국회에 계신 분들도 그 좀 쉽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한 70%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몰라요. 예. 통과 뭐 이런 것들만 알아듣지 그 전에 수많은 이 수식어들은 그냥 이런가 보다 그냥 구반주처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거 통과 아니 안 된대 된대 안 된대 이것만 알고 있지 집값 올랐대 안 올랐대 떨어졌대 주가 상승 아니면 떨어졌대 이 정도 단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단어로서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 박사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책도 굉장히 어렵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 얘기했어요. 네. 저 7페이지에서 접으려고 그러다 좀 더 읽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책은 이렇게 쉽게 풀어서 무슨 에세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고요. 제가 원래 말하는 게 제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간 제가 공학도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책을 쉽게 쓰면 저는 무식한데 무슨 책 쓴다고 저러나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쉽게 풀었을 얘기도 좀 전문용어를 섞어서 쓴 아니 게 좀 어떤 있어요. 인문학자도 그렇게 어렵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속편은 좀 쉽게 쓰시기 바랍니다. 속편 없습니다. 아니 그 진짜 지상렬 씨가 문제제기 잘하십니다. 예.